대만 야시장이 발달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곤 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이민자들인데요. 중국 각지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작은 노점이나 간이 상점을 열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지고 들어온 중국 향신료나 레시피들이 지금 대만에 다양한 음식 생태계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두 번째는 무더운 날씨입니다. 덥고 습한 대만의 날씨 때문에 노점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낮에는 더우니까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에 말이죠. 그렇게 밖에서 테이블을 펼치고 음식을 먹는 야장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급속한 도시화입니다. 대만은 70년대 이후 제조업을 기반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도시로 급격하게 많은 인구가 쏠리게 되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주방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주방 자체를 없애버린 주거 형태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는 외식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 그것이 지금 대만의 이 아름다운 야시장 문화를 만들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아직 한국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대만 주민들의 로컬 야시장, 난지창 야시장에 가서 대만의 야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먹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본 곳은 지룽 헤이룬 종웨이 템프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야시장 입구에서 한 30m만 걸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가게 외부부터 맛집 포스가 장난 아니게 나는 곳이었습니다. 메뉴는 어묵이나 완탕류, 각종 데친 채소를 육수에서 건져서 이 집 시그니처인 빨간 소스와 내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묵이랑 쇼마이처럼 생긴 완탕류를 주문했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 대만 여행에 완전 맛들려버린 오리 선지를 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주문을 마쳤고 자리에 앉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시해.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가려는데 사장님이 국물을 한 그릇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포장마차에서 오뎅 국물 주는 것처럼 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받을 수 있고 리필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자, 일단 여기에 국물 같은 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시면 아주 익숙한 맛이 나죠. 이게 오뎅 국물 맛이 납니다. 사실 여기 파는 게 오뎅이죠. 일단 맛을 보면 어묵 맛입니다. 정말 너무 익숙한 맛이 나고, 특히 옆에 빨간 소스를 주거든요. 이게 티엔라장이라고, 티엔은 달다, 라는 맵다. 그러니까 매콤달콤한 장이라는 뜻인데, 티엔라장이 뭐 중화식 스위트 칠리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위트 칠리 소스 같은 맛은 안 나고 이제 떡볶이 맛이 납니다. 티엔라장이 고추장이랑 토마토 소스를 넣긴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맛이죠. 정말 한국에서 어디선가 먹어본 포장마차 떡볶이 맛이 납니다. 이건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포인트인데, 말도 안 통하는 대만에서, 게다가 현지 주민들의 먹자골목인 난지창 야시장에서 고향의 떡볶이 맛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이 식당이 거의 40년 가까이 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처음부터 지금 같은 떡볶이 맛이었을까 궁금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는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가게였는데 그걸 딸이 물려받았고, 그 과정에서 맛도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다는 식의 리뷰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맛이 한국인들한테도 크게 거부감 없이 잘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딱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이랑 떡볶이를 간단하게 즐기는 느낌이라서 제 입맛에도 정말 잘 맞았습니다. 여기 가게 이름이 뭐냐면 지룽 헤이룬 종헤이 템푸라. 그러니까 지룽이라고 하는 건 대만에 있는 지역이고, 헤이룬이라고 하는 것은 흙바퀴라는 뜻인데, 사실 오뎅이라고 하는 걸 대만식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음을 음차해서 갖다 쓴 겁니다. 그리고 종헤이는 종합, 티엔부라는 템푸라를 또 똑같이 음차해서 쓴 거죠. 사실 템푸라라고 써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튀긴 템푸라가 아니라 이런 어묵을 뜻하는 겁니다. 지룽이 이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인데, 특히 일제강점기 때 가장 많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대만 북부에서도 동쪽 지역에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랑 가까운 그런 도시였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본격적으로 해외 선박들이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하고, 일제강점기 시기 당시에는 대만 북부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거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생선이 유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선으로 만든 어묵 요리, 이런 오뎅을 파는 포장마차들이 그 항구 주변에 이렇게 쫙 즐비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가게 이름이 지룽 헤이룬 종합 템푸라니까 지룽식으로 만든 뭐 어묵, 포차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룽식 어묵은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뭔가 국물 맛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포장마차 어묵 국물 맛은 나는데 뭔가 조금 빠진 맛이죠. 정말 뺄 건 다 빼고 최소한 필요한 것만 넣은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 재료들만 갖고 물에다 끓인 그런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심하다 싶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장을
조금 맛이 심심하다 싶으면 여기 옆에 있는 고추 간장을 여기다 넣으면 우리 흔히 포장마차에서 먹는 그 어묵 국물 맛이 나죠. 어우, 이거지. 얼큰하니 좋습니다. 이쯤에서 총평을 해보자면 맛은 정말 만족스러웠고 가격도 꽤 합리적인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서 1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일단 오뎅이나 완자는 확실히 평범한 맛이었습니다. 해봐야 오뎅이랑 완자니까요. 근데 이 오리선지를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탱글탱글한 오리선지가 매콤달콤한 양념이랑 만나니까 아니 무슨 고급진 순대내장을 떡볶이에 찍어 먹는 그런 맛입니다. 이것도 딱히 새로운 맛은 아닌데 사실 아는 맛이 가장 무섭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만 야시장이라는 공간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야외에서 테이블 펼쳐놓고 맛있는 음식들을 하나씩 시켜 먹고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합소하기도 하면서 그 특유의 활기찬 정취를 느끼는 게 이 대만 야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먹어볼 건 룸삥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으로 난지창 야시장에서 먹어본 건 룸삥이라는 음식이었습니다. 대만에도 우리나라 설처럼 청명절이라는 대명절이 있는데 보통 이때 이 룸삥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는 미슐랭 빅구르망에 선정됐을 정도로 맛은 이미 보장돼 있는 가게예요. 그래서 그런지 늦은 시간까지도 사람이 붐벼서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참고로 주문 방식이 꽤나 독특했는데요. 번호표를 뽑고 내 번호가 불리면 수량이랑 빼고 싶은 재료를 사장님한테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번호는 중국어로 불러주시고 영어는 잘 못 알아들으셔서 내 번호를 중국어로 모른다거나 빼고 싶은 재료가 있다고 한다면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서브웨이 같은 거 먹어도 재료는 싹 다 넣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수까지 넣은 완전체 룸삥 하나, 그리고 고수 못 먹는 카메라맨을 위해서 고수 뺀 룸삥 하나, 이렇게 2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받으면 사장님이 한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만드시거든요. 저는 속으로 어떻게 저 주문들을 안 까먹고 한꺼번에 만들지? 혼자 감탄하고 있었는데 설마 했는데 사장님이 제 주문을 까먹었네요. 제 주문을 까먹으셨더라고요. 둘 다 고수를 넣어버려서 제 거 다시 만든다고 좀 더 기다렸는데 음식 받는 데까지 한 30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룸삥 도착을 했습니다. 냄새 맡아보니까 이건 고수가 들어간 거고 이거는 그럼 고수 안 들어갔겠죠? 그렇지, 고수 냄새가 안 나고. 냄새를 맡아보면 이 향긋한 땅콩가루의 냄새가 아주 코를 자극합니다. 한 입 베어 먹어보면 땅콩의 고소한 향이 먼저 입을 치고 들어오면서 그 뒤에 설탕가루의 달달한 향이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 룸삥,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음식은 아마 한국에서는 절대 먹어볼 수 없는 맛과 식감일 겁니다. 처음 베어 먹었을 때 하나의 맛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는 맛의 레이어들이 차례대로 등장하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먼저 땅콩 설탕가루의 파삭파삭한 식감과 달콤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서 처음에는 마치 디저트를 먹는 듯한 느낌을 줘요. 다음으로는 홍소러우와 러우송의 육향, 감칠맛이 싹 올라오면서 진한 고기에 풍미를 더해주죠. 그리고 뒤이어서 따라오는 카레무치와 숙주가 채소의 아삭아삭한 식감을 채워주면서 마치 대만의 연해 음식들을 룸삥 안에 줄지어 압축해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산뜻한 고수로 마무리. 개인적으로는 고수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식감과 맛의 폭풍이 입안에서 한번 휘몰아치면 마지막에 고수의 산뜻하고 상큼한 향이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 덕분에 오버스러움 없이 개운하게 마무리, 자연스럽게 다음 한 입을 또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득 생각해본 룸삥이라는 이름의 뜻은 촉촉한 전병. 전병피는 쫄깃하고 숙주와 무채 덕분에 안이 상당히 촉촉한데 이게 축축과 촉촉은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제가 룸삥을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먹은 게 아닙니다. 사서 조금 돌아다니다가 먹었던 건데 전병피는 전혀 눅눅해지거나 축축해지지 않았고 온전히 안에 소만 촉촉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죠. 이게 기술이거든요. 다채롭고 다양한 식감, 겹겹이 쌓여있는 맛의 레이어층, 재료의 성질을 정확히 파악한 수분 컨트롤, 빅구르망 추천에 전혀 손색 없는 맛과 테크닉이었습니다. 30분 기다렸던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룸삥이라는 맛있는 음식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이 룸삥의 기원이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덥고 습한 봄이 찾아오면 파, 마늘, 부추, 고수, 유채 이렇게 5가지 채소를 먹으면서 몸에 독소를 빼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몸에 좋고 몸에 독소를 빼준다고 해도 맛이 너무 쓰고 맵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찌하면 좋을까 하다가 밀가루 전병에다가
그것들을 싸서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다가 집에 있는 고기나 아니면 야채 같은 것도 볶아서 넣는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 룸빙의 원형이 됐다. 두 번째는 중국 진나라 때 민간설화 얘기인데, 이게 왕위에 오른 한 왕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서 평소에 자기를 잘 따르던 그 충신에게 벼슬을 내리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충신을 불렀는데 그 충신은 모종의 이유로 산속에서 은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충신이 왕이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딴에는 꾀를 냈다고 산에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면 이 충신이 아무리 고집이 세더라도 나오겠지 하고 산속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그 충신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엔 산속에서 타서 죽게 되는데, 이제 왕이 뒤늦게 그 자신의 충신이 불에 타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 고기가 익는 냄새조차 질색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그 충신의 기일이 다가오면 왕명으로 나라 전체가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거를 이제 한식절 혹은 냉식절이라고 불렀는데, 한식이면 이 차가운 음식, 그러니까 불을 쓰지 않은, 불을 익히지 않은 차가운 음식만 먹게 했다는 거죠. 이 룸빙 같은 경우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불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식절, 그러니까 냉식절의 대표 음식이 된 거죠. 그런데 냉식절하고 앞서 설명드린 청명절하고 끼켜봐야 하루 이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룸빙이라고 하는 것이 한식절과 청명절의 대표 음식이 된 거죠. 세 번째로는 명나라 때 이야기인데, 중국 명나라에 최복일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정치인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전설적인 인물이었냐면, 손과 발이 불편하고 눈은 한쪽 눈이 멀었고 등은 곱추처럼 굽어 있었는데 이 5개의 성을 총괄하는 군사 총괄 책임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성한 몸으로도 하기 힘든 일을 더군다나 5개의 성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였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고 유능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만큼 대단하고 유능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어마무지하게 많은 거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날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최복일의 부인이 그런 최복일의 모습을 보고 심히 안타까이 여겨서 이 밀가루 전병에다가 새우, 돼지고기, 각종 채소, 버섯류들을 넣어갖고 싸서 갖다 줬는데, 최복일이 그것을 먹어보고는 옳다구나, 이야, 이것이 일할 때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주 먹기도 간편하면서 이거 엄청나게 좋은 음식이구나 하고 칭찬 일색이었답니다. 그런 최복일의 이야기가 민간으로 전해지면서 그 당시에 최복일의 부인이 만들어줬던 그 음식이 민간으로까지 전해지게 됐는데, 그게 시대를 거쳐서 변주하면서 지금의 이 룸빙으로 정착했다는 썰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간설하고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얘기다 보니까 거의 전설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하여튼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룸빙은 아주 맛있다는 거. 미쉐린이 인정한 룸빙. 그리고 중간중간에 돼지고기 튀김, 홈솔러우가 있어서 식감이 바삭바삭하고 숙주나물이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상당히 갖춰붙습니다. 왜 저렇게 줄까지 서면서 먹는지 알겠네. 기다려서 먹는 가치가 있는 맛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대만 타이베이 주민들의 야시장 난지창 야시장에서 대만의 웨이토록 야시장이 발달했는지, 그리고 그 야시장에는 어떤 음식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직접 몸소 체험하고 혀로 느껴보고 왔습니다. 대만으로 넘어온 중국의 이민자들, 그들이 가지고 온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이 대만의 또 다른 음식 생태계를 형성, 무더운 날씨와 단출해진 주거 환경의 영향으로 밖으로 하나둘씩 나오는 상인들, 그렇게 대만의 야시장은 대만의 역사와 문화를 통째 간직한 채로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이제는 대만 현지를 넘어 미식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세계적인 먹거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영상에 미처 담지 못한 대만의 진미들도 정말 많았고, 언젠가 다시 대만으로 돌아가겠다는 큰 기대를 품은 채 저는 이만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번엔 인도네시아로 떠납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나라. 다음 영상에서는 인도양 무역이 남긴 미식의 유산,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음식들을 다루는 영상들로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만 타이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